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투버 이은경입니다. 시계라는 물건은 기계 일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자주 수리도 해줘야 되고 매우 아끼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계를 착용하다 보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계를 착용하다 보면은 맞닥뜨리게 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저는 시계 수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오랜 경력의 시계 수리 전문가님과 또 주변의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선 시계 수리 장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접수되는 수리 유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오버홀이나 배터리 교체 이런 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많기는 한데 의외로 시계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으로 인한 유리가 깨지거나 아니면 브레이슬릿이 파손되거나 이게 되게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계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이유는 시계의 원래 방수 성능보다 더 높은 기압의 물에 노출이 되었거나 아니면 시계의 크라운에 스크루 다운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노출되었을 때 시계 안에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시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계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의 대처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의 무조건 대부분 오버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간 물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시계 안에 들어가 있는 무브먼트의 거의 모든 부품들은 물에 가장 취약한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고 물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었다면 그 소재들은 녹이 쓴다거나 이미 이제 파손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시계들을 오버홀을 하면서 분해를 해서 물이 묻어있는 성분들을 다시 말리고 건조를 시키고 이미 파손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교체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오버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시계 안으로 들어간 습기는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버홀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이얼이나 아니면 그 이제 인덱스 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이렇게 들뜰 수도 있고 페인트 부분이 또 이렇게 벗겨지거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갔고 습기가 찼다고 하면은 오버홀만이 가장 좋은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혹 쿼츠 무브먼트도 오버홀이 가능한지, 쿼츠 시계에 물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오버홀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쿼츠 무브먼트도 사실은 오버홀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용 면에서 시계를 새로 사는 것과 오버홀을 하는 것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리 오버홀 하는 비용이 비싸다 하더라도 나는 이 시계가 너무 소중하니까 오버홀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객분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것 역시도 오버홀의 선택은 고객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계의 유리가 깨진 경우는 사실 교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구매하실 때 보증서 갖고 계시잖아요. 보증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계의 유리가 깨졌을 때 보증서를 갖고 계시다면 이 보증서를 갖고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유리를 교체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브랜드에서는 각 모델별 유리들을 거의 갖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확실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지만 종로나 남대문 이런 데 있는 전문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어쩌면 유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모델이 없으면, 내 유리가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든 안 남든 이게 정품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다면 시계 브랜드 매장이나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유리를 교체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내 건 굉장히 흔한 모델이니까 일단 한 번은 남대문이나 종로에 가보겠어 라고 하시면 가보셔도
보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남대문이나 종로를 기준으로 롤렉스의 그런 기본 모델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돼 있고, 미네랄 글래스가 3만 원대고 운모 유리는 4만 원대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계 수리 전문가들께서 추가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시계 유리가 깨졌다라는 거는 시계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그거는 단지 유리가 깨졌다는 게 아니라 시계 내부에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 교체뿐만이 아니라 내부도 한번 큰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유리의 작은 이런 파편들이 다이얼 같은 데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유리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점검을 꼼꼼하게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인 시계가 시간을 잘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시계의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내부의 문제는 사실 백케이스를 열어서 그 무브먼트를 보지 않고선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면 오버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버홀, 쿼츠든 기계식이든 오버홀을 해야 되는데, 오버홀을 할 때쯤 되면은 찾아오는 선택의 기로가 있죠. 나는 어디서 오버홀을 할 것인가? 저도 이제 시계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버홀을 할 때마다 나는 어디서 오버홀을 할 것인가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버홀만 하는 전문점에서 하는 것도 좋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그냥 브랜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종로나 남대문에 있는 전문점에서 하시면 조금 빨리 되기도 하고 가격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잘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약간 신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브랜드 공식 센터에서 하면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해요. 또 하나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나 매우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는 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시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온전히 본인의 선택으로 오버홀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식 시계 중에서 매뉴얼 와인딩의 경우 힘을 주어 와인딩을 하면 태엽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경우에도 오버 와인딩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배럴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 태엽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계 수리 장인들은 시계를 받게 되면은 크라운을 돌려서 처음에는 날짜가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하고, 또 시계 바늘도 잘 돌아가는지를 체크하는데요. 날짜 기어와 시간 기어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백케이스를 열어서 정밀하게 점검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쿼츠의 경우에는 회로를 체크하고, 기계식의 경우에는 전용 기계에 올려서 회전각이나 오차 등을 체크합니다. 이때 시계를 어떻게 수리할지는 최종 결정을 그분들께서 하시는데, 사실 거의 오버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태엽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아마 태엽이 끊겨 있으면 오버홀의 기본 비용에 태엽의 교체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홀의 기본 비용이 있다면 태엽이 끊겼을 때는 태엽 비용을 더 내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플러스 알파해서 오버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역시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 오래 놔두면 떨어진 인덱스나 바늘들이 다이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결국에는 안에 있는 무브먼트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시계의 정확성에까지도 영향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것처럼, 그냥 뚜껑을 열어서 제자리에만 주면 될 것을 나중에는 무브먼트에 오버홀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그래서 기계시계 같은 경우에는 시계가 가지 않도록 해놓고, 쿼츠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가서 시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가 수리센터 가서 고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시계의 이 인덱스나 힌지가 왜 떨어졌을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가 또 어쩌면 큰 충격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시계의 내부에 큰 충격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단지 떨어진 부품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시계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또 한번 수리센터를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시계를 착용하다 보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건 정말 약간 새발의 피, 빙산의 일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처럼 정말 시계가 다양한 것처럼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나 수리 방법도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요. 구독자 여러분, 시계가 갑자기 고장났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시계 잘 수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는 스티브였습니다. 안녕!